밤샘 새벽 배송으로 지친 택배기사가 자신의 배송 차량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심야 배송의 그늘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가 새벽 배송 기사의 죽음을 직접 취재를 했죠. 이분은 평소에 어떻게 근무를 해오고 있었습니까? 고인은 3년 가까이 마켓컬리에서 새벽 배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룻밤에 30에서 40가구 정도 배송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50에서 60가구 정도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훨씬 많아졌네요. 예, 그만큼 새벽 배송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이기 때문이죠. 새벽 배송 주문 마감 시간이 밤 11시입니다. 물류기지에서 자신이 배송할 물건을 분류하고 차에 실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보통 새벽 3, 4시까지 이어집니다. 자신이 배송할 물건이다 보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해주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이후에는 보통 아침 7시까지 배달을 합니다. 이러한 밤샘을 주 6일 동안 지속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고 집에도 자주 못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차에서 쪽잠을 자거나 야간 노동은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 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죠. 쪽잠을 청하던 강 씨는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이어 이렇게 밤샘 배송을 했다면 노동 강도를 떠나서 굉장히 신체적으로 무리가 컸을 것 같거든요.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인은 육상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체력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때 육삼을 해서 튼튼해요. 지병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올해 53살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강 씨는 낮에도 부업을 했습니다. 낮에도 일을 했다 하면 열심히 좀 돈을 벌어야 하는 개인적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유가족께 연락을 드린 것이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마음도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 고인의 아내는 일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계전선에 뛰어든 거군요. 예. 동남아 결혼 이민자 출신인 아내는 이제 남편 없는 남편의 나라에서 가장이 된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작업 환경이라도 잘 정비가 되어 있었다면 노동 강도를 조금 덜 수 있었을 텐데 실제 사정은 어땠습니까? 예, 강 씨가 근무했던 물류기지에 직접 가봤습니다. 네. 지붕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사까지 졌는데요. 비가 오는 날 물건을 가득 실은 카트를 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아이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컬리 측도 이 배송기지 환경 개선을 위해 기지 이전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기사들의 과로사 문제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코로나 이후 최소 6건 이상의 과로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 27살 청년이 야간 근무 직후 세상을 떠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가 대두됐을 때 가이드라인 같은 게 생기지 않았었습니까? 2020년도에 정부에서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고 합의문도 내놨는데요.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질적인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유명무실한 상황이군요. 예. 오늘 내용 한 줄 톡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빛이 환할수록 그림자가 짙다로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배송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편익은 많이 개선됐는데요. 역설적으로 취약 노동계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짙어진 그림자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새벽 배송이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다 보니까 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야간 노동 환경은 좀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